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하는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일단 강의 편성은요, 일단은 해당되는 영역에 대한 요약 정의를 좀 간단히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요약 정의를 하고 이제 그 해당되는 만큼의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약 정의라는 것은 기본적인 틀을 몇 가지 잡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문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풀이라는 게 많이 풀어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문제풀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문제집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가장 꼭 알아야 될 것 위주로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시중에 많은 문제집들 있죠? 또 수많은 모의고사 있죠? 그게 좋다 나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적혀 있는 내용을 이게 기출된 내용에 해당되는 건지 되지 않는 건지 구별할 능력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미리 많이 하게 되면,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은 섞여버립니다. 어디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공부를 하게 되니까 양이 늘어나는 그 단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가능하면 이제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영역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을 먼저 알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또는 장판지라는 긴 책 있죠. 바로 그런 걸 통해 가면서 알았던 것 확인해보고,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게 있다면,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그렇게 정리하는 형태가 현실적으로 시험 공부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여러분 교재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용어 정의 요약 정리집에 거기 4페이지 보면은 이제 국토계획법의 용어 정리부터 해서 하나씩 풀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6가지 법률을 배우시는 과정 속에서 여기 출제 문항수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금년도 이 문항수대로 그대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출제 문항수가 많다는 게 무슨 양도 많고 또 비중도 높긴 하겠죠. 근데 꼭 출제 문항수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이제 이런 기준에 맞춰서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은 전체 틀을 알고 가는 게 굉장히 학습에 유용한 부분이 있어요. 자, 법 적용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자, 토지이용 계획 수립과 그 다음에 토지 이용에 관한 것 파트가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서 이해를 하시면 좋죠. 자, 먼저 이제 계획 수립 절차상에서 세 가지 계획 수립 절차를 우리 학습하게 되죠. 광역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서 수립 승인 절차니 입안 결정 절차는 절차를 먼저 여러분이 학습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배우는 게 관리계획의 이제 구체적 종류라고 합니다. 용, 기도, 지입이라고 칭하는 구체적 종류 6가지를 우리가 학습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파트 넘어오시게 되면 토지 이용 파트에서는 토지 이용 측면을 나눠서 이해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토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개발이라고 그러고 소극적으로 이용을 보전이라고 칭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보전은 배우는 건 없습니다. 소극적 이용이라는 의미 자체가 주어진 형태 그대로 활용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소극적 이용은 따로 배울 일은 없고, 결국엔 적극적 이용을 개발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면은 항상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난개발이야, 난개발. 개발, 난개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결론은. 그래서 어떠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고 어떤 건 허용되느냐, 그런 이제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죠? 난개발에 우리가 있는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를 받고 난개발과 무관한 개발행위는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류 구별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기반시설 연동제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이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는 형태를 가지고 난개발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난개발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을 서로 연결을 좀 시켜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상으로 배우는 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하는 걸 추가적으로 학습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오셔서 마지막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토지거래계약 허가 처리 절차.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이제 토지 이용 파트에서 학습한다라고 말씀드리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가는 게 뭐가 있냐면은 관리계획 결정상의 세 번째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라고 칭하는데, 여기서 이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게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관리계획 결정상의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라는 게 나오는데,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에서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에서 다음에는 정비사업이 시행되겠죠. 자, 이때 이제 개발사업은 개발법, 정비사업은 정비법에서 학습할 내용이지만 이 또한 관리계획 결정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사업을 칭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그러지. 또는 이제 도시계획 사업의 종류로서 이 세 가지를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로 국토계획법 전체 구성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 이 화면이 하나의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떤 시험 문제가 있었냐면은 다음용 관리계획 결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그럼 관리계획 결정사항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용용, 기도, 지입에 관한 게 관리계획 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묻게 된다면 답은요 항상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토지거래가구역 하는 답이 처리가 주로 되는 거지. 바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은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건 이제 관리계획 결정이고, 관리계획 결정은 아니지만 같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구역인 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답 처리를 해온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 용어 정의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자, 그 중에 필요한 건 몇 가지 한두 가지 또 점검하고 갑시다. 여러분이 승인이라는 단어 아시죠? 승인이라는 단어는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을 감독하는 수단을 가지고 승인이라고 쓴다는 거죠. 그러면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상하급청 간의 관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대로 연결하면 돼요. 시도지사가 무엇을 하는 과정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면 틀렸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상하 관계 형성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항상 승인이란 말 자체에서 상하를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에 지금 어떤 특정 계획의 수립 기준이나 어떤 내용에 따른 작성 기준, 어떤 구역을 지정하는 기준, 이 세 가지 수립, 작성, 지정 기준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기준은 전부 다 누가 정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한 14번 정도 나옵니다. 14번 정도 나오는데 이걸 따로따로 기억하지 말고 이 단어만으로도 정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바로 알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형식상으로 여러분 알아두면 이해가 되는데 좋아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모든 행정행위 등이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둘 이상의 관할을 걸쳐서 많은 일들이 지금 발생하는 게 현대사의 특징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됐을 때 관할구역 둘 이상에 걸쳐서 일정한 계획, 행정계획 또는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한 원칙이 어떻게 되냐면 공동수립의 원칙이에요. 뭐 표현에 그런 말씀 드리는데 생각나십니까? 부족한 머리 두 개 합쳐야 좋은 계획 나온다고 이렇게 공동수립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지. 그에 반하여 사업시행이나 구역 지정의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협의하는 한 사람을 정하도록 돼 있다는 거지. 협의하는 한 사람을 정하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기준 틀을 알고 보면은 우리 그 내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용어 정의에 관한 것도, 자, 이것도 하나의 문제 유형인데 오래전에 나오고 최근에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은 없어. 그래도 형식이, 문제 유형 형식이 있으니까 그 유형에 맞춰서 내용을 정리하게 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 거기 요약집 기준으로 지금 핵심 요약집 있죠? 거기 이제 4페이지 테마 1번 용어 정리라고 돼 있죠?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려면 제가 이제 우리가 용어 정의에서는요, 그 내용을 묻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행정계획 과정에서 행정계획 수립, 행정계획이 하는 여러 가지 내용 종류라고 봅시다. 내용이나 종류 중에서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 나와 있죠. 광역도시계획은 포인트가 이거야. 실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지. 그러니까 광역시나 광역자치단체가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 광역계획권이라는 단어가 밑줄이 그어지면은 그걸 확인해 보시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계획입니다. 일정한 관할구역 아시죠? 관할구역이 있게 되는데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시, 군을 말한다고 그러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죠?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구와 군은 제외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기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 그 뒤쪽에 그 가로 열고 관할구역, 광역시, 관할구역, 구는 제외한다지. 그 제외라는 단어가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 바로 그거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시기본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관할구역에 대하여, 관리계획도 관할구역에 대하여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 관할구역이 표현이 문제야. 그 관할구역이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라면 특자시, 특자도 유령 취급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험에서 이제 물어보는 과정 속에 시군, 구의 관할구역이라든지 광역시 안에 구와 군이란 말이 나오면 틀린다는 거지. 우리가 시군, 구할 때 구는 뭐죠? 특별시, 광역시 안에 구를 말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아니라고 해야지. 그 단어 찾는 게 조금 시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거기 뭐 도시관리계획의 이제 종류로서 용용, 기도, 지입이란 게 관리계획 결정사항 또는 종류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밑에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에 포인트가 하나 있죠?
도시계획 수립 대상자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정이 되는 거죠. 여기 전부 나오면 틀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기 일부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평이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주기재 최소구역계획이란 게 용도구역으로서 입주기재 최소구역이란 게 지정이 됐죠. 이제는 거기 그 네모박스 6번 있잖아요. 6번. 6번에 해당되는 게 이제 그 내용상으로 이제 디귿번호로 연결돼서 입주기재 최소구역계획 수립이 있구나. 뭐 그런 식으로 내용을 좀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계획이라는 것은 중앙행정기관 장급에서 세우는 계획을 말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이 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은 기본계획, 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된 키워드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는 광역 도시계획 내용 나올 필요 없어. 도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내용 중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단어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개념 설정 나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개념 설정은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토지 이용에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키워드가 뭐냐가 되냐면은 자, 보세요. 용도, 지역은요. 중복 지정되지 아니하게라는 키워드 있죠. 거기 두 번째 줄 마지막에 그게 키워드가 된다고. 그걸 찾으시면 되고 자, 용도, 지구와 개념 설정으로 나오면은 거기 첫 번째 줄 마지막에 있네.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나 적용하기 위하여 적용함으로써 그렇게 돼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이 포인트가 되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도 첫 번째 줄 마지막에 있네요. 용도,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나 적용하기 위하여.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찾고자 하는 키워드야.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맞게 되면은 이제 그 문제 자체에서는 틀릴 일이 없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바로 그런 걸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관한 것이 나왔습니다. 기반시설 종류 잔뜩 있다네. 이렇게 잔뜩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평이하게 좀 읽어보세요. 방법이 없으니까. 기반시설의 종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 결정에 나오면 그때부터 뭐라고 부른다?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기반시설 관리 결정나야 도시계획 시설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표현들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 표현들 있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광역시설, 기반시설의 종류로서 광역시설인데 특징을 이해하시면 돼요. 광역시설이라는 거기 일부 기역번에 있듯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을 말하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있듯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그걸 광역시설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광역시설. 자, 그런 의미에서 그 표현들은 그렇게 아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라는 게 아시죠? 지하에 설치하는 공동지하 매설구라고 그러지. 바로 그런 것들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얘기 한번 봐보실랍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각종의 기반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 결정 나면은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칭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상대적으로 공공시설은 표현되어 있거든. 공공시설은 각종 기반시설들 중에서 공공용 시설을 칭해서 공공시설이다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정도 표현으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계획 사업에 관한 내용이 나왔네. 자, 도시계획 사업이란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봐보실랍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지금 세 가지 3번과 4번 내용이야. 이걸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한다고.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을 직접 실행하는 형태로 도시계획 사업의 종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종류 세 가지 거기 있죠.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여기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말하고 상대적으로 뭐는 아니다.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의 일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우리가 지금 수많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 결정 나면은 도시계획 시설이 되고, 차라리 여기서 설명합시다. 도시계획 시설이 되고, 이 결정난 시설을 설치하는 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런다는 거지.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 표현을 주의해야 될 게 있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란 틀렸어. 뭐라고 해야 돼? 도시계획 시설, 여기 있는 거.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라고 했다는 거지. 단어가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단어 꼭 좀 주의해서 봐주시고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면 사업하는 사람 말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연동제에 해당되는 표현 나왔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자,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로 인하여, 새로운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새로이 설치가 곤란한 곳. 바로 그런 데가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된다는 거지. 바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세부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설치 곤란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주상공 지역 등이에요. 이제 표현상으로 도시적, 녹지적 나오면 안 된다는 거고. 이렇게 설치가 곤란하니까 반대로 행위 제한을 가하게 되죠. 그래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강화가 됩니다. 집을 절반밖에 못 짓는다. 그 얘기예요, 실은. 그래서 이제 용적률이 최고 50%까지.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주의할 관리계획 결정사항 아닙니다. 관리계획을 하면 뭐가 나와요? 아까 이거 말씀드렸잖아. 처음에 이거 보세요. 다시 한번 봐봐. 용용, 기도, 지위, 관리계획 종류로서 시험에 나오면 답은 오른쪽에 있다. 아니, 이게 오른쪽에 있단 말이야.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토지거래가구역 같은 게 답으로 처리가 되는데 왜 관리계획 결정이 아닌가 그렇다는 거지. 관리계획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일단은 이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지. 그 대신에 표현상 주를 것은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입니다. 왜? 서로 중복되면 안 돼. 서로 상반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치 비용을 부과를 시키고 이 또한 반차로 관리계획 결정사항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말하는 우리 이제 용어 정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한 7, 8년, 한 9년 넘게 시험에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항상 예비용 문제로 준비해 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테마 2번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과학형 도시계획부터 들어가시는데 여러분이 공부할 게 뭐냐면 일단은 이 계획의 체계관계 보통 서열이라고 칭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이제 파란 것. 파란 게 이제 시험 문제로 이제 주로 등장하는데 그래도 전체 틀을 봐보시라는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 틀을 보는 이유가 하나 있다는 거지. 이 의미를 이해해 보셔야지. 어떤 내용을 갖느냐면은 하위 계획과 상위 계획을 이제 여기가 상위 계획이 하위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위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 세우라 그 말인 거죠. 여기서 이제 상하 간의 계획의 내용이 다르면 항상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라고 쓰는 거고 또는 반대로 자 상하 간의 계획의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하위 계획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취소 또는 변경의 대상이 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바로 그런 체계를 먼저 조금 이해를 해 두시라고 체계 자체를. 바로 그런 것들도 있다고 말씀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각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자, 절차는 다 대동소이하다고 그랬습니다. 기초조사, 주민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협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게 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속하는 광역도시랑 기본계획이든, 구속계획이든 관리계획이든 간에 이 절차는 동일합니다. 절차는. 물론 이제, 뭐 의견 듣는 방법이 달라지는 건 있지만 형식의 틀은 같다. 그 말인 거죠. 형식의 틀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비구속적이라고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도 직접적으로 듣는 게 아니죠. 간접적 의견 청명 공채를 통해 듣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듣게 돼 있다. 그다음 의견을 듣는 대상에도 차이가 나죠. 왼쪽 두 가지 광역도시나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방향을 잘 아는 인간을 뭐라고 부른다? 전문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얘기를 듣지만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구속력이 일반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행위지 않은 내용을 갖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살지 않은 전문가 얘기는 들을 필요 없어요. 얘는 주민에게만 들으면 된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를 나누는데 왜 나눠서 왼쪽에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해당되는 것들은 일반 주민에게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일까? 권리 제한을 하지 않는다. 권리 제한이 없다는 말 속에는 권리 침해도 없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권리 구제 절차적 의미죠. 행정소송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합치는 것을 행정쟁송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죠. 침해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다고 그러지. 그걸 바로 처분성이라고 그러는데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한 속에는 침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구제 절차 둬야지 행정심판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계획을 분류하는 기준 틀에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광역 도시계획,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여러분이 좀 전에 봤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게 있다고 쳐놓고 계획의 체계관계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것들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야. 예를 들어 뭐 도시계획이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하면 큰일 납니다.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인데 여기서 이제 특징이 뭐냐? 관할구역 각각의 관할구역 하나짜리 안에서 수립하는 게 각각의 관할구역 안에서.
자,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광역, 여기 도시계획이네. 근데 여기 광역이라는 글자를 붙여놓은 게 문제가 됐죠. 광역이라고 글자를 붙이게 되면 넓은 범위를 말하다 보니까 그 넓은 범위가 반드시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의미가 되는 거죠. 둘 이상의 관할구역. 그래서 그 둘 이상의 관할구역을 설정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그걸 광역계획권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란 각각의 관할구역 안에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죠. 이 과정에 이제 기본계획은 종합계획 형태로 세우게 되어 있답니다. 모든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광역도시랑 기본계획에서 일정한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설정된 방향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갖는 걸 뭐라고 한다? 도시관리계획이다라고 칭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내용이 있잖아. 용용, 기도, 지휘반응이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관할구역 하나짜리 영향에서 수립하는 계획일 때는 재검토 규정을 일반적으로 두고 있어요. 재검토 규정 둘 다. 그래서 광역도시는 일반 주민과 광역도시 계획은 관할구역 둘 이상에 걸쳐서 여기 적용날 얘기인 상태에서 재검토 규정을 두지 않는다. 바로 그런 것들이 일단은 이제 계획의 체계 관계.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봅시다. 이 관할구역 정확히 알고 하셔야 돼. 관할구역이란 여기 빨간색 점선 테두리 영역을 관할구역이라고 칭하는 거지. 근데 그 관할구역의 장들이 이렇게 권한행사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특별시안의 구라든지 광역시안 구와 구는 이 관할구역에 해당이 되질 않는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이제 계획 수립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바로 그러면 그래서 이제 관할구역 틀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위에 관계되는 거 일단 문제 풀이하면서 나오면 설명드리니까 범위 맞춰보시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 협의 시위는 여러분 배운 바 그대로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시도지사는 시도위에, 시장수는 시군위에. 그 다음에 지정권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때 협의합니다. 계획 수립하는 과정 속에. 자, 협의할 때 국토부 장관이 수립 주체라면 같은 중앙행정기관장이에요. 환경부 장관에 기획하지 말고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시도지사 결정관계서는 지방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뭡니까? 지방행정청장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도시계획 이걸 생각이 나서 그래요. 보시게 되면은 지방행정기관장, 행정기관장의 협의 거치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게 정확히는 이제 시도급이고 시당구청장이 할 때도 지방행정기관장과 협의하게 돼 있다는 거지. 보통 이제 시군구라고 얘기해 볼 수 있죠. 바로 그런 형태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 이제 결정하는 주체죠. 결국에는 결정하는 주체는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할 때는 중앙도시는 심의 거치고 시도지사 할 때는 지방도시는 심의 거쳐야 한다.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방도시는 심의 거쳐야 한다. 뭐 이런 형식의 틀부터 좀 잡으시면 돼요. 형식 틀 자체를. 바로 이런 과정에서 봅시다. 제가 송무구에 넘어가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도지사, 시도의회, 시장수, 시군의회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거보다 더 높은 사람이죠. 높은 사람이 계획을 세울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본인이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국토부장이 이게 못 들어요. 그래서 송부에서 듣는다는 거지. 송부에서 들어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송부에서 듣는다. 그렇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송부 규정하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지. 아직까지 시험에 물어본 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론 통해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던 게 이런 거예요. 실은 이 절차를 놓고 절차 진행에 관한 것을 순차적으로 배워간다. 이렇게 하는 거지. 주의할 게 있다면 좀 이따 바로 나옵니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하면은 바로 특광시장 스스로 확정을 짓는다는 거죠. 국토부장 승인을 받지 않고. 바로 그런 내용들 좀 알아봐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것은 의견을 듣는 방법이 좌우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간접적 의견 청취 방법으로 공청회를 쓰는 거고 직접적 의견 청취에 열람을 써야 한다. 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이미 정해진 틀이 있다고 배우셨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중행장, 중도위, 나머지 지자체들은 다 지방행정기관장, 지방도시위원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구성관계는 이해를 그렇게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광역도시계획 들어갑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칭하는 거지. 법적 성격은 일반 주변에서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 행정계획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행정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자, 그렇게만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우리가 익숙해야 될 게 뭐냐면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일단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공법상의 수많은 계획은 다 기준이 뭐다? 범위 기준이라니까 범위 기준. 공간 계획의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지. 범위를 설정하는데 그 범위가 둘 이상의 관할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둘 이상의 관할구를 뭐라고 부르더라? 그걸 광역 계획권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광역 계획권이다 이렇게. 바로 그런 내용에서 이제 광역권 지정권자가 나오는데 지정권자가 두 사람이에요.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가 있더라. 국토부 장관은 언제 지정하느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 도지사는 언제 하죠? 같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을 때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줘요. 그럼 이제 지정된 영역 안에서 해당되는 범위만큼의 권한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한다. 그렇게 뭐니까 광역계획이 지정이 되면은 그 영역에서 이제 광역계획 지정이 나타났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에 따른 세부 절차 이런 건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보시게 되면은 뭘 보시느냐? 수립 주체 보는 겁니다. 결론은 전부 다야, 전부 다. 다만 원칙에 따라서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지정이 됐다면 이때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이 됐다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나오고 승인이 나오면 상급자 도지사 나오는 거 맞죠? 도지사가 나오면 되고 시도지사 나오고 승인 나오면은 누가? 상급자 국토부 장관. 이런 것들은 딱 기본 틀로 그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 이따 치세요. 이따 치시고.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 도지사 단독 수립이라든지 또는 국토부 장관 단독 수립이라는 게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지. 바로 이런 형태. 이런 형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립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수립의 속에는 협의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조정 신청 과정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단독 공동 조정 신청하되 만약 단독일 때는 협의 권고가 있고 안 되면 직접 조정한다. 그다음에 뭐 심의 거치야 한다. 그런 내용을 포함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 수립 절차입니다. 기초조사 견청치 협의 11호에 가는 거지. 그래서 기초조사 나오기에는 의무적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 측량 하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의견 청취는 공청회 통해 주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필요하다면 지방의회 시장 수견을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협의 시비는 노랑 협의하고 노랑 시비하는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제발 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죠. 바로 이런 것들에서 이제 이 광역 도시계획 내용이 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죠. 바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구성을 좀 해보시면 뭐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